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노래와 춤, 잘하지는 못해도 누구나 노래와 춤을 즐깁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거리에서, 추모식에서, 삶의 현장에서 춤으로 투쟁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춤꾼 장순양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무대가 전국 무대신데 어떻게 딱 시간이 맞았어요. 예, 딱 그냥 오는. 예. 선생님은 6월 6일 날 반민특위 강제해산 75주년 기억 행사, 또 국파 백정기, 예. 순국 90주년 학술제, 또 신경림 시인의 장례식에도 춤추셨잖아요. 예, 막 연달아서. 예, 그죠? 연달아서. 그러니까 막 그 국파 백정기 예. 그 선생님이 1933년 6월 5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또 반민특위가 6월 6일 예. 해산되고 예. 또 우리 신경림 시인 며칠이었죠? 네. 아니 그 막 연달아 연달아. 네,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은 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춤은 공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만들어낸다.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예, 예. 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반민특위 강제해산 75주년 기억 행사 이런 것은 그냥 정말 예.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춤이잖아요. 예. 그 춤에 대해서를 나타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셨나요? 그러니까 반민특위 그 행사는 이제 명동성당, 그게 가톨릭 회관에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뭐 거기는 이제 그 뭐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장이라기보다 그냥 노래 딱 하나 하고 가수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낮은 연단 형식인데, 여러 가지 뭐 열악한 그런 무대 조건을 차치하고라도 이 무거운 이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후과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예.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예. 후과가.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조명을 7분 안에 표현해야 하는데, 이제 혼자지만, 제가 이제 딱 생각하기는 혼자지만, 내가 지금 100명의 어떤 그 뮤지컬 배우들과 춤을 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때 소품이 좀 여러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 전날 제가 새벽에 이렇게 백정기 정읍에서 그 백정기 의사 행사 마치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소품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상징적인 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대기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어수선한 대기실에 보면 우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산을 이제 그 즉흥적으로 우산을 들고 이렇게 죽은 자들의 어떤 신음과 함성, 그리고 산자들의 어떤 그런 통곡,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그 곡가를 쓰고 처음에 등장을 해서 그 우산을 딱 들고 뒤로 돌아서서 이제 곡을 하는 아마 이렇게 표현인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앉아서 땅을 치면서 이게 통곡하는 이 장면을 이제 표현하고자 바닥을 두드리면서 한 건데, 앉으면 뒤에서 안 보이니까 그냥 의자가 평평한 그런 의자니까, 그래서 서서 지팡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우산을 들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민중들의 그런 분노, 이런 걸 표현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네. 선생님이 이런 말 하셨잖아요. 눈썹을 갖다 실룩실룩 하는 것들 보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죽은 자들과 교감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 모든 이 춤꾼들은 몸으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구나. 정말 우리 그 춤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진실되죠. 그렇죠. 예, 중요해요.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순간 예술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는 기록으로 남겨지는데, 이 춤은 이 시간 예술이다 보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것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면은 관객이 깜짝 놀라고, 네. 또 너무 소극적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 완급의 조절도 그 현장에 따라서 필요한 거죠. 아니, 춤은, 네. 저도 이제, 춤추는, 오늘 이제, 선생님이, 솔직히 제가 춤은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찾아보게 되면서, 춤은 자유와 창의성의 완전 결정체다. 몸의 자유로운 표현이가 더불어, 아까 얘기했듯이, 우산을 갖다가, 네. 딱 그 앞에 있는 우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징이었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되고 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석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금정 우산이었는데 마침 네네. 그 제가 우산을 들었을 때 아마 그 관객들은 무덤으로도 생각했을 거고 무덤 속에서 막 이렇게 어떤 영혼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것이고 또는 이제 그 아픔의 어떤 그런 흑역사, 그 과거에 그런 그 당했던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어둠의 현실도 느꼈을 것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역사를 다 아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건데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지 않은 걸 네.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아름답게는 어떨 때는 너무 슬프게만 이렇게 하는 걸. 그게 우리 어느 유명한 시인이 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 시인들끼리도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하는데 어떤 작가는 굉장히 그 투쟁적이고 굉장히 그 이미지가 뚜렷하고 한데 좀 더 글이 좀 잘 쓰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했거든요. 저는 춤이 굉장히 세거든요. 투쟁 현장에 가면은 그 분노 때문에 저 자신이 어떤 투쟁가가 되는 거지, 그 순간은 예술가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내가 춤으로서 투쟁을 하는 것인데, 관객들은 투쟁 현장에서는 그들도 지금 주먹질을 하고 있으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3자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올라오거나 일반인들이 보면은 현장을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너무 세지 않아?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먹쥐고 제가 주먹질을 많이 팔뚝질 이렇게 하면은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얘기도 듣는데 네. 그 현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술을 순수 예술로만 좀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그 시인이 한 얘기 저도 일면 공감을 하는 게 잘해야 돼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도권에서 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지금 거의 뭐 제야 쪽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권에서 무용계에서 이 춤계에서 봤을 때 제가 춤을 참 잘 추는데 저기 가서도 저러고 있네. 이거 하고 에이 쟤는 춤이 안 되니까 저런 데 가서 저런 거 해. 이런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민중춤을 추지만 내가 제도권에 가서도 지지 않는 실력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예술가로서 항상 고민이 많겠네요. 민중춤을 출수록 더 잘해야 된다. 노래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인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6월 5일 날 구파 백정기 순국 90주년 학술지 행사에서 춤추는 건 워낙 학술지에서 춤이 나오리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 백정기 아마 6천 정도 되는 분인데 이제 시인이신데 그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아주 이제 춤을 제일 먼저 딱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중심으로 그냥 포인트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술지를 두껍게 이렇게 만들었던데 제 그 표지에다가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춤꾼 속에 그냥 기퉁이에 한 줄 두 줄 아니면은 생략되는데 아예 표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 사진을 이렇게 막 페이스북 이런 데서 표집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춤꾼에 대한 예의도 이렇게 갖춰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백정기 의사는 이제 그 효창공원에 가면 사무의사 김구 선생님이 이제 모셔다가 했다는 그 사무의석에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사실. 저도 선생님 그거 하느라고 찾아보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민장이었다고. 네. 윤봉길을 하고 이렇게 일본에서 유해를 갔다가 네. 가면서 감옥에서 순국하셨더라고요. 네. 그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항일 독립운동할 때 그 상하이에서인가 거기에 주일 대사를 살해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투옥이 돼서 일본으로 이제 그 압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읍에 가니까 아주 백정기 기념관이 아주 굉장히 제대로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 저도 요번에 최근에 그 박열 기념관 거기 갔었거든요. 최근에요, 정말. 지난주에 갔었는데 거기도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항일지사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항일 기념관이 너무 없다는 그런 좀 아쉬움들 갖고 제가 왔었고요. 그리고 신경님 시인 장례식에서 단중 춤추면 때 이제 선생님 그 올려놓은 사진에 보면 선생님은 추시고 그 몇몇 어르신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셨잖아요. 이 서양 장례식 생각하면 우리 이게 서양 장례식은 완전 엄숙하고 경건하고 막 이 죽음에 대한, 우리는 죽음을 좀 다르게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막 하토판도 벌어지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앞에 행사가 여운형 기념관에서 저기 양평 가는 쪽에 여운형 기념관이 있는데 그날 여운형 선생님 탄생 138주년 그 이제 특별 기념 전시 오프닝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했다가 정교조 그 창립 당시 우리 이제 제가 정교조 1세대인데 그 이부영 선생님 이제 그때 당시 의장했던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제 이 서울로 오면서 제가 이제 그 개망초 꽃이 너무 저거네 신경애 선생님 영전에 바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부영 선생님이 그럼 이거 여운영 선생님 주신 물이니까 여기다가 담아가면은 신경남 선생님이 너무 낭만적이야, 낭만적. 너무 좋아하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딱 이제 꽂아가지고 개망초 꽃을 들고 가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춤꾼들은 바로 춤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그 만자 중에 어르신들 계시는 데서 설명을 제가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개망초 꽃이고 이거는 여운용샘 물이고 이렇게 선생님 명절에 바치고 춤을 추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 장례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장례 지를 때 놀이를 했다. 춤도 추고. 근데 진도 시킨 곳에 지금이 그게 남아있다. 오늘 저 혼자 선생님을 모셔드리기보다 제가 춤출 때 누구든지 나오셔서 함께 하시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고 나간 이제 지전, 그러니까 지전, 종이로 만든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전을 이제 나눠 제가 드렸죠, 미리. 근데 안 나오시는 거야. 이 춤은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두 분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모셔 놨는데, 당첨되신 분이 그 아주 조각에 유명하신 신정수 선생님이라고 신정수 선생님 나오셨고 또 최명철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함께 그렇게 굉장히 그분들이 친했던 분들이거든요. 신경님 선생님. 아니 저는 우리 특히나 그 신경님 시인의 그 농무들 대학 때 뭐더구나 시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우리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울릴 수가 있어? 이렇게 했던 이제 다 들고 다녔던 시인데 신경민 선생님이 좋아하셨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민족의 가장 진실된 표현은 그 민족의 음악과 춤에 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춤추면서 제가 춤 보면서 좋아하시겠다. 그 친구들도 거기에 네, 있는 친구들도. 그 워낙 장례식이면 네. 막 춤하고 애통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 또 좋은 세상으로 네. 가는구나라는 거서 그런 네. 의미들이 있었잖아요. 참 우리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의미 있는 행사 하셨습니다. 요즘 마산보다 서울에서 더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마산 창원에서도 예.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옵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끌어 오신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끌어 오신다는 얘기에서 한 번 오실 때 되면 내가 한번 꼭 초청을 하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해문화재단에도 또 네. 일하셨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마산 문화에 대한 각별한, 왜냐하면 선생님이 막 그런 애통해 하셨잖아요. 이 춤이 우리 지역에도 김혜랑 선생님, 이해필 선생님이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대구까지만 딱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 음악, 춤, 국악 모든 게 중앙 집권, 중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싫어하지만 어쨌든 서울 중심이다 보니 평론도 서울 중심을 다 쓰게 되니까 평론 글 기록도 서울 중심으로 다 남겨져 있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 좀 지역으로 내려가 보자고 오는데 진주에서 끊어지고 부산에서 끊어지고 거의 이 창원 마산의 기록은 거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보면은.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쨌든 이제 제 선생님이신 이필희 선생님이라 계시는데, 신무용 그 선생님. 이필희 선생님의 기록을 제가 남기고자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2009년도 돌아가셨는데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소위 잘 나간다는 평론가, 연출가, 영상 촬영자 전부 다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찍고 해야 글을 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책자로 2권 정도 남겨져 있고, 또 이번에 요즘은 이 전통춤 이 신무용에 대한 재조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립국악원에서도.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제가 지금 복원해서 추구있는 지역의 이 김애정 선생님의 춤이 단절됐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복원을 해서 그것이 이제 다행히도 이제 국립국악원 또 부산국립국악원 양쪽에서 작년 이렇게 기획 초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이 춤이. 그래서 내가 영남의 춤이 최고인데 왜 이 부산서 영남 춤으로 다 대변돼 가지고 끊어져 버리고, 진주에서 다 대변돼서 끊어져 버리고, 이 마산의 이 춤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게 이제 그런 게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사대주의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중국, 미국 이런 거에 대한 사대주의만 있는 게 서울 사대주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제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거니와 몰라요. 그렇죠. 네, 모르죠. 맞아요. 몰라요. 우리가 우리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 김혜정 춤, 이 피리춤, 지역의 선생님들 춤을 서울에 그나마 좀 올리니까 김혜정 맞아, 여성 국곡당을 만들었지 그분이. 안중근 열사가를 완창했었지. 그런 분이 계셨지. 그래서 남산국악당에서 그럼 김혜정 탄생 100주년을 공동 기획하자 이런 제안도 오고, 이럴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위상을 세우긴 했으나, 이 정작 창원시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남원이나 전주나 부산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굉장히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창원시 지자체가 전혀 이쪽으로 관심이 없으니 전통은 더더군다나 더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술 문화의 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모르는 게, 최근에도 이제 진해의 기관에 이제 대표를 이렇게 심사를 하신 분이 심사평을 이제 하는 걸 오늘 내가 들어봤어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면접을 보면은 복수로 올라와야 되는데 단수로 올라오더라 이거죠. 그거는 결정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들. 문화예술인이 아니고, 예술은
활동은 하긴 하지만 요즘 아마추어들이 취미로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뭐, 대표했다고 해서 문화예술 경력이 짜잖아. 이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게 전문가인지 아니면 비전문가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인지 취미로 하다가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일반인들은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문화예술에 대해서 저는 문화예술계에도 우리가 좀 날카롭게 얘기할 건 해야 된다. 네. 이게 너무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이렇게 공모 사업이든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들이 문화예술가들이 이게 날카로운 시각들을 다들 둔화된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날카로운 시각을 갖다 못해 이제는 지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각 전국의 문화재단도 보면은 제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경기문화재단. 거기는 자격 요건이 딱 2가지뿐이에요. 2줄.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 10년 이상 경력자. 2번째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경력 3년 이상. 이 2줄뿐이에요. 근데 우리 지역의 창원문화재단은 이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낙하산을 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비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예술계에서 지금 오늘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창원시 모 시의원이 지자체장과 그 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런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출연기관은 모르겠으나 문화예술단체까지 그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게 그렇게 묶어버리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제 김명식 책 내면서 문화예술 그러니까 이제 제 재단에서 있었던 조선이라고 새 여자 쓰신 분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책 이렇게 책 읽는 고양이라고 하는 이렇게 거기서 문화 프로그램들을 갔는데 그래서 보면서 야 이들은 참 창의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하네. 재밌겠다. 문화예술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좀 그렇게 문화예술이 좀 우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갖다가 살아 숨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선생님께서는 고전무용 하셨잖아요. 워낙 고전무용 전공하셨죠. 고전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다르고요. 고전은 발레도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무용. 한국 전통춤, 한국무용은 이제 한국 장작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전통춤. 네. 언제부터 추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에는 조금 이제 얼굴 세수 좀 잘하고 깨끗하게 눈곱도 잘 떼고 다니고 저는 언니들이 있었으니까 머리를 쫙 묶어주고 이렇게 학교 다니면은 이제 학교에 선생님한테 뽑혀가지고 어버이날이 그때는 어머니날 제일 큰 행사잖아요. 그렇게 뽑혀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때면 함안에서 자라셨잖아요. 네, 함안 아라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에 거기는 무용학원이 있을 일은 없었을 때. 없죠. 학교에서만 하고 그다음에 또 기계체조부에 뽑혀가서 기계체조하고 또 고전읽기반에 가서 고전읽기하고 우리 고전읽기 대회도 나갔잖아요. 그거 아주 정말 연식이 우리가 일기장쓰기 대회.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가니까 또 선생님이 자꾸 시키니까 중학교는 마산여중. 함안여중. 자꾸 시키니까 저희 엄마가 너 얘는 그런 거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농사 짓는 또 집에서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저를 마산으로 전학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마산 제일여중을 나왔거든요. 제일여중 왔는데 거기에 함안여중의 무용 선생님이 나를 자꾸 무용시키는 그 선생님이 이 부림시장 안에 설탕 대리점 사장님 딸인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불입시장 거기에 이필이 무용학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를 전학 간 놈인데 저를 끌어다가 거기 학원을 집어넣은 거야. 그렇고 마산에 가서 이필이 선생님은 이제 한국 전통춤 이필이 선생님은 이제 한국 신무용, 장작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100년의 역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전통춤으로도 이제 분류가 될 시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 마산 영남에서는 영남춤의 대모 이필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그러면 워낙 우리 김혜랑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되는가요? 네, 김혜랑 선생님이 최성희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일본 이시바쿠에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현대무용 발레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최성희 선생님도 현대 발레, 김혜랑 선생님도 현대 발레. 그래가지고 이제 김혜랑 선생님은 마산에 정착하시면서 오래 활동을 많이 못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국구였어, 그분이. 네. 워낙 양반 집 보니까 집안도 예, 좋고 예. 또 학력도 예, 그런데 좋고. 완전히 무슨 예. 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무력도 뛰어나셨고 그래서 작품이 많으신데 많이 일찍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운영하는 그 학원에 이필이 선생님을 와서 같이 운영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필이 선생님이 그 학원을 이제 이어받은 거죠. 김연아 선생님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이필이 선생님의 스승이 최성희 선생님 직계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신무용의 이제 거의 김혜랑 선생님은 신무용의 1세대라면 최성희 선생님, 최성희, 김혜랑이 신무용 1세대라면 이필이 선생님은 1.5세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 신무용이 그냥 전통춤인 줄 알았죠. 선생님과 같이 배웠던 그 동료라든지 네. 문화생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막 거리에서 춤추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거나 아니요, 그냥 제껴놓은 거죠. 그건 좀 외로울 수도 있겠다. 많이 외롭죠. 네. 그러니까 니는 우리 선생님, 니는 왜 그 좋은 춤으로 이까지만 얘기하세요. 왜 그 좋은 춤으로 그 뒷말이 뭐겠어요? 왜 그런 데 가서 추냐고. 그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자, 그 얘기를 빼면 어떻게 근데 선생님은 사회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가정 형편 때문이었는데, 보통 이제 춤을 춘다 하면은 돈이 많은 집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 저는 돈은 집에서 모르게 했어요. 이제 저를 공부하라고 마산에 유학을 보냈는데 무용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스님한테 말씀드리고 청소해주고 또 일찍 가서 막 탈의실도 정리해주고 이러면서 회비를 이제 감면을 받고 회비 면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춤을 이제 배운 거지.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그때 중학교 때 오빠가 이제 그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갔는데 저는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 우리 집에 시골 집에 이제 마사지 그때 뭐 긴급조치면 유신시대잖아요. 유신시대 때. 그러면 그때는 정말 무서웠죠. 뭐 예, 엄청 무서웠어요. 무서운 때였잖아요. 그 저희 집 보고 저희 집 아침에 일어나면 지붕에 막 그 연탄재가 올라와 있고 뭐 빨갱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세월이었고 아주 그냥 내 삶이 굉장히 엄마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 시절에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오빠는 서울대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가족들이 막 찾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본보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은 이철이나 유인태 이런 분들보다도 그분들이 1년인가요 하고 나오셨는데 오빠는 9년을 살았거든요. 9년을 살았어요. 와, 그러니까 8년 살고 나와서 인혁당 사건을 폭로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보고 폭로하고 나서 다시 잡혀 들어갔지. 아유. 네. 집에 가족들이 그러니까 오빠가 첫째예요? 오빠가 이제 우리가 8남매인데 예. 8남매 중에 이제 오빠가 4번째죠. 근데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아니 아버지가 부류를 살았어요. 함안경찰서에. 저보고 사식을 넣어주라고 배달을 제가 했거든요. 왜 아버님 또 아버지는 이제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서 술 드시고는 막
박정희가 빨갱이지 왜 내 아들이 빨갱이냐 해가지고 그걸 형사가 녹음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식구들은 전부 미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넘게 미행 당한 줄 모르고 살았어. 예. 아유, 진짜로 뭐, 가정의 삶이 자체가 그 시대였네. 그 시대의 고통을 다 누렸네. 그래서 저의 춤이 아마 제 삶에 있어서 오빠의 어렸을 때 어두웠던,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사시고 나오셔서 이제 막 화병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은 안 나오고. 예,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못 봤죠. 그런저런 것들 이제 꽉 이제 서러움을 차가지고 제가 제 주특기가 살풀이 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우리 춤은 또 작품비라고 있는데 작품비 낼 형편도 안 되니까 학원에서 연습하는 거 그걸 공동으로 연습하는 거 들고 대회 나가서 심사위원들이 울었대요. 울었대. 내가 거의 속으로 울면서 춤추니까. 자신의 가정에. 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춤으로 표현이 된 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가서 1등을 했죠. 아이고. 저 대부분 뭐 예체능계 하면 다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대에서 춤이라고 하는 게 종합예술이지 않습니까? 뭐 춤만 출 수가 없고 무대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이렇게 했는데 거리에서나 기념식에서는 솔직히 무대처럼 막 진짜 맨발로 추게 되면 흙바닥은 고사하고 뭐 발도 보호될 수가 없고 음향도 안 될 것 같고 뭐 거기 현장에 가서도 제가 연출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큐 하는 순간까지도 제가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게 저희 후배들한테 제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래도 학교라도 근무를 했고 또 월급이라는 걸 그래도 받아봤으니까 그런 투쟁 현장은 제가 거의 100% 재능 기부를 했는데 우리 후배들은 그게 생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선배가 출연료 안 받고 다니니까 자기들조차도 그렇게 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맞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술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말아요. 스스로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운동 현장에 나가서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 가서 춤을 추고 우리가 대신 같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도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데 있어서 지지하는 건데 우리 예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다큐 역사에 우리 영상을 찍는 우리 영화 감독이라든지 이런 또 글 쓰시는 분들도 다른 그런 시민단체들이 좀 생각을 좀 잘 하셔가지고 후원금을 잘 모아서 노동에 절박합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좀 존중의 마음, 자세 이런 거 좀 공무원들부터 좀 가져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하고 싶고. 우리 스스로도 특히 이제 예술 노동하는 친구들을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와서 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십시오. 벌써 시간이 꽤 많이 됐나 봐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즐거우셨죠?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대의 귀한 춤꾼 장순영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춤은 영혼에 감춰진 언어라고 합니다. 위대한 무용가는 테크닉이 아니라 열정 때문에 위대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춘의 세상만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